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와이프입니다. 다시 돌아온 신차용. 맨날 다시 돌아오는 신차용. 무조건 어디 가. 저희는 지금 소나타 N9을 타고 있습니다. N의 아들로서 출시된 N9을 타보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에, 또 지난번에 G90 1000km 찍먹 컨텐츠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시승차를 좀 타게 되면은 롱텀으로 적어도 이제 뭐 500에서 1000km 정도는 타봐야 되지 않겠느냐, 찍먹 컨텐츠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 오늘은 소나타 요 N9입니다. 새롭게 이제 페이스리프트된 소나타 D 엣지 모델이고요. 처음에 이제 소나타 DN8 모델 출시했을 때 욕 뒤지게 먹었죠. 저게 뭐냐, 맥이냐, 저딴 디자인으로 어떻게 소나타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반응,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대도 물론 알았을 거예요. 급하게 이제 센슈어스 모델을 내놓죠.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DN8이 출시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됐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이제 풀체인지급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완전 새로 나온 모델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옆에 사이드 라인을 보면은 캐릭터 라인이라든가 그런 플랫폼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전후면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를 갈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낸 만큼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훨씬 예쁘고 훨씬 구매 욕을 당기고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잘 디자인됐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스 호라이즌이라고 그러죠. 그랜저 스타리아, 코나 이렇게 다 들어가는 심리스 호라이즌 데이라이트가 들어가는 그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가로의 그런 직선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아반떼 N이 이제 전면부에 약간 이제 도장이 안 된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이 N9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블랙 모델이라서 그게 살짝 좀 티가 좀 덜 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N의 DNA를 가지고 있다. N9만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네, 일반 모델은 범퍼 형상이 달라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확연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N9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가니쉬 부분에도 N9이라는 로고가 딱 새겨져 있고,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캐릭터 라인도 동일하고, 뒤쪽을 보시면은 뒤는 살짝 좀 아쉬워요. 앞을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뒤에는 다듬기는 했어요. 테일라이트도 아반떼에 들어가는 H 형상의 테일라이트가 들어가고,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너무 많이 힘을 줬다.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많이 넣어가지고 복잡한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고. 내가 느꼈던 것도 그거야. 예뻐지긴 확실히 예뻐졌는데 약간 투머치 느낌. 약간 투머치. 뒤에 이제 쿼드 머플러가 달려요. 이렇게 네 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한 이미지를 좀 주고 있어요. 노멀 모델로 들어가면은 머플러가 없거든요. 좀 많이 심심해요. 그 부분은 이렇게 라인으로 좀 잡아주긴 했는데 굉장히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N9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만 좀 과해요, 진짜. 디자인적인 부분으로는 뭐 그렇다. 그래도 인기 많을 것 같아. 네, 이미 이제 거리에서도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보이고, 물론 N9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도 이 실내도 보시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조금 더 연령대가 낮아진 듯 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모습, 그리고 지금 현대가 좀 지향하고 있는 이 수평적인 레이아웃이 들어간 인테리어로 변경이 됐고,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든지 N9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카본 무늬가 들어간 트림이 지금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빨간 라인.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도 좀 바뀌었어요. 스티어링 요새 이제 현대가 로고를 자꾸 빼고 있죠. 점 4개 모스부호로 H래요. 그래서 이게 점 4개가 들어가 있던 거죠. 어쨌든 이런 공조 시스템도 터치로 변경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반 버튼식이 더 좋긴 하지만 가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불만이 없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소나타다 보니까 그랜저나 그 윗급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플라스틱, 아주 단단한 플라스틱 소재들이 여러 군데 이제 쓰였다. 그래도 이게 페이스리프트 처음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점점 더 옵션이, 기본 옵션이 추가가 되고, 점점 더 이제 소재라든가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품성 개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곳곳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나온 지도 벌써 이제 4년, 5년 차를 다 돼가고 있는 와중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완성도가 좀 높게 올라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N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모양이 약간 이제 D컷 가까이 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래쪽에 살짝 잘려 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럼식 기어가 들어갔죠. 원래는 여기에서 버튼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칼럼식으로 넘어오면서 공간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졌어요. 확실히 넓어서 편해. 제가 이거를 별로 이제 좋아하지는 않는데, 확실히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칼럼식 기어로 변경이 되면서, 왜 보통 이제 기어 노브가 있으면은 뒤로 간 다음에 옆으로 왼쪽으로 살짝
밀면은 스포츠 모드로 들어간다거나 매뉴얼 모드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칼럼식 기어에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이 칼럼식 기어를 탁 당긴다던가 이러면은 매뉴얼 모드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도 N9인데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빠가 운전하면서 이게 탁 하면서 탁 하면 그 맛이 있는데. 아 그죠. 이런 차를 타면은 뭔가 그런 조작성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좀 간지나게 운전 좀 한다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하죠. 그런 조작성을 이제 조금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옹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추 같아. 그것보다 작은 것 같아요. 저희 밥풀이에다가 패드를 이식을 해놨잖아요. 그 사이즈 정도 돼요. 그리고 뭐 느낌 자체도 별로 좋지 않고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그래서 이게 좀 길이도 있고 크기도 있어야지 주행을 하면서 이제 변속을 매뉴얼로 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없었다. 그리고 진짜 최악이라고 할 뻔했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시트고입니다. 여전히 높아요. 여전히. 제가 지금 이 소나타 N9을 타고서 강릉으로 와가지고 페이스 리프트된 아반떼 N을 또 시승을 했거든요. 그거랑 지금 이거랑 너무너무 확연한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도 스포츠성을 지향을 하는 차량에서 이 시트고는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약 한 1000km 정도를 이제 열심히 타고 다녔어요. 진짜 주말 동안 막 여기저기 다 쏟아냈는데 왜 현대가 N9을 만드냐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거 솔직히 안 팔려요. 제가 생각해도 얘는 팔릴 차가 아니에요. 지금 이 차가 2.5 터보 엔진 들어간 단일 트림이거든요. 그래서 3,900만 원인가? 근데 거기에 지금 얘는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최종 가격이 4,300입니다. 그러면 N 가격이네? 네, 아반떼 N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현대는 왜 이걸 만들었을까? 누가 봐도 안 팔릴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 약간 그런 상징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N이 있고 N 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면은 누가 N9을 사겠어요? 그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내면서도 달리는 재미는 충분히 줄 수 있고, 그렇다고 일반 N9이 아닌 노멀 모델과의 차이도 극명하게 좀 나타내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준 거죠. 진짜 안 팔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안 팔리겠지만 이 N9을 코나도 그렇고 꾸준히 내고는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N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과정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아니면 아반떼 N9을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는 코나 N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이거를 맛을 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N은 너무 딱딱해, 약간 불편해, 아니면 나는 팝콘까지는 필요 없어, 근데 달리는 건 좋아해, 좀 넓었으면 좋겠고 아반떼보다는 고급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겠지. 맞아요.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허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용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최고의 차거든요. 얘가 290마력에 43토크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를 다니면서 답답한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진짜 잘 나가요. 진짜 잘 나가는데, 제가 오늘 N을 같이 시승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에 얘도 정말 잘 나가고 이 정도면은 진짜 되게 괜찮다 했는데 N을 타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인 거예요. 얘는 진짜 그거를 조금 이제 순화시킨 차예요. 그래서 그게 싫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딱 그 정도의 사람들이 선택하기에 되게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르긴 진짜 다르다. 진짜 달랐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순정 N을 타보기도 했지만 이 정도로 다를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얘도 8단 습식 DC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아반떼 N에 똑같이 들어간 습식 DCT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빠릿빠릿하고 더 되게 세게 해주고, 그런데 얘는 한참을 좀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조금 더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 울컥거리는 그런 불편함이 현저히 떨어져요. 근데 또 반면에 놀랐던 거는 이 서스펜션 하체 세팅이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다. 근데 오늘 N을 되게 오랜만에 탔잖아요. 더 단단해졌어. 그래서 이 확실히 이제 N9과 N의 차별점을 확실히 많이 둔 거는 보여집니다. 요것조차도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드하니까. 근데 N으로 넘어가면 더 단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점을 찾은 게 요 N9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전자식 조절 서스펜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요 상태로 다녀야 된다는 거. 이거는 안 바뀌어? 요건 가변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또 한 가지가 페이스리프트 전기형 모델의 N9도 타봤었잖아요. 거기서는 이 모드 변경을 하면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었어요. 스포츠 플러스 들어가면은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하나 꺼지고 런치 스타트도 되게끔 그렇게 설정이 됐는데, 얘는 이 그냥 일반 모드 변경에서는 스포츠 플러스가 없어요. 근데 마이 모드로 들어가서 개별 설정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파워트레인에 스포츠 플러스가 있어요. 왜 그렇게 설정이 변경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조금 더 이제 N이랑의 차이를 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확실히 이제 직발에서의 그런 토크감이라든가 출력에서의 부족한 부분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코너링,
얘가 아무래도 아반떼나 벨로스터보다는 차급도 크고 휠베이스도 길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근데 그 재미도가 N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것도 이제 N과 N9의 정확한 구별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그래도 이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재미를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를 더 줬으면 어땠을까? 아, 패들이라도 긴 거 해주시지.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이제 출고 타이어가 이게 피제로 올 시즌이 들어가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 290마력의 출력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다만 이제 얘가 N 퍼포먼스 파츠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모노블록 브레이크라든지 로어링 스프링이라든지 댐퍼도 좀 더 단단한 걸 꽂을 수도 있고 휠도 바꿀 수 있고 그런 선택지가 조금은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만족스러울 것 같지 않아. 도대체 현대는 왜 이 차를 만들었을까? 현대가 모터스포츠에서도 그렇게 WRC, TCR에서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고 바탕으로 나온 기술들을 양산차에 적용을 시켜서 나온 게 N인데, 이런 정체성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지하고 라인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밑작업인 거죠. 약간 뭐 이럴 것 같아. 뭐 소나타나 뭐 그 윗급을 사러 오신 분이 책자도 보고 할 거 아니야. 근데 N9이 있다. N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 난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 그것도 좋아요. 어쨌든 소나타를 선택하는 사람의 성향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책자 보다가 아까도 보면은 N을 몰랐던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 반반이잖아. 그러면은 N9이라는 게 있네 라고 하면서부터 N을 인식하게 하는, 그게 그래도 있을 것 같아. 좋은 지적입니다. 어쨌든 이 가격에서 이 차를 선택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분명히 잘 만든 차고 N과 N9 그리고 일반 버전에 있어서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점에서도 되게 인상 깊게 좋았었고, 저는. 그리고 주행에 있어서도 달릴 땐 달리고 코너링이 아쉽다고는 했지만 와인딩 코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충분히 재미를 줄 수도 있고 거주성도 있고 선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또 안 좋은 소리만 했네요. 기껏 시승차 내줬더니만 요딴 소리나 하고 있다고. 안 팔릴 것 같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그 와이프가 얘기한 반반이 뭐냐면은 N비치에 다녀왔는데 거기 설문조사를 했어요. N 브랜드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반이 딱 갈리더라고요. 나는 원래 알고 있었다와 이 N비치를 통해서 N을 알았다. 그게 반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 말이 맞는 거예요. N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인데 거기서 N9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왜냐하면 소나타는 국민차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치, 내 그럼 말이. 보면서 카탈로그 넘기다 보면 N9? 이건 뭐지?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결론은 안 팔릴 차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드는 차다! 아니지, 울며 겨자 먹기 아니지. 그치.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라 아니야. 그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고 N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위해서 만드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딱 그거야, 내 생각에서. 어쨌든 절치부심에서 만든 우리 소나타 N9 1000km 찍먹은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 지금 다음 차들이 굉장히 또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제가 G90의 성적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받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차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바! 용바!